만약 본인이 수학 2등급이라면 오늘부터 수학 문제 풀지 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아니 진짜 쌤한테 매년 이런 학생들이 오거든. 저 수학만 하루에 5, 6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2등급만 나온다고.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쭉 보잖아. 죄다 그냥 엔제니 사설이니 검증도 되지 않은 문제들을 무지성으로 양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건 거기에 평가원이 절대 안 내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 그걸 매일 5, 6시간씩 풀고 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 문제를 풀 때도 말이야 풀고 정답 확인하고 풀고 정답 확인하고 이렇게만 반복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정말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뭔지 모르는 채로 말이야.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딱 2가지를 바꿨더니 서울대 또는 의대까지 갈 성적이 되더라고. 너희들이 2등급에서 안정적인 1등급 또는 더 나아가서 96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딱 2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풀 문제들을 바꾸도록 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작년 수능 21번에 나왔던 극한의 존재성과 함수 추론하는 문제 있지. 그거 작년 6평 15번에 나왔던 표현과 테마가 동일하잖아. 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 15번에 나왔던 극자원과 적분함수에 대한 해석 문제는 작년 9평 15번에 그대로 나왔었거든. 또 작년 수능 22번에 나왔던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추론 문제 작년 6평과 9평의 그 테마가 똑같이 나왔던 거 아니야? 공통만 그런 게 아니야. 미적도 보면 말이야 작년 6평 28번에 나왔던 항등식과 합성함수에 대한 추론 문제가 9평 28번에 고스란히 나왔고, 또 작년 수능에 나왔던 28번 문제는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적분함수에 대한 조건식을 세워서 치환 적분으로 연산하는 문제 똑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원은 최근에 1, 2년 안에 내는 테마들이 집중적으로 몰빵되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이 낼 문제가 뭔지 몰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최근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핵심 테마들은 그럼 과연 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 이럴 건데, 첫 번째는 최근 2, 3년 안에 냈던 평가원의 6평 9평 수능을 한번 다 풀어봐. 이렇게 풀어보고 살펴보다 보면 아, 평가원이 최근에 이런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거거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엔제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평가원이 최근에 내려고 했던 테마들 위주로만 뽑아서 공부하도록 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엔제나 풀면 안 돼. 대부분의 엔제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이 최근에 내려고 했던 테마에 집중해서 나와 있는 엔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쌤도 이게 너무나 답답해서 말이야 쌤이 수업하는 교재는 평가원이 최근에 내려고 했던 4점 중후반짜리 테마, 그 테마 위주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거든. 뿐만 아니라 뭐 킬픽도 그런 교재가 있지만 킬라 모의고사라고 하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킬카이스 팁, 이런 교재들이 최근에 평가원이 집중적으로 내려고 하는 테마들 위주로 구성을 해놨어. 두 번째는 문제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이야 어떤 문제를 풀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수능이라면 정말 그게 중요한 게 맞는데 우리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연습하는 거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라던가 그 문제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뭔지, 그 문제에서 조건식이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문제의 출제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너희가 얻어갈 것들은 다 얻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냐면 쌤은 말이야 최소한 너희가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을 3번은 풀길 원하거든. 첫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문제를 풀고 나서 맞았냐 틀렸냐를 점검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말이야 이번에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 보는 거야. 그 문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 어떤 조건이 나중에 어떻게 이용이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문제의 구조와 표현과 조건의 활용을 너희가 분석해 보는 거야. 물론 이게 처음엔 쉽지 않아. 근데 의도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그 문제를 냈는지 너희가 슬슬 간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푼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순간 있지.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말이야 표현이라던가 구조라던가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식들이 더 잘 융합돼서 너희들한테 와닿게 될 거야. 그렇게 그 문제가 온전히 너희께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1, 2, 3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양만 풀어내면서 나 맞았다 틀렸다 이러다 보면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쌤이 강조한 이 방법대로
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 자, 정리해볼게. 수학 2등급에서 안정적 1등급 또는 더 나아가 96, 100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 딱 두 가지만 바꿔보자고. 첫 번째는 풀 문제를 바꿔.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문제집이나 딱 골라서 100문제를 풀어 제끼는 것보다 평가원이 정말 내려고 하는 방향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 10문제를 2번, 3번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시간도 훨씬 덜 걸리고 너희가 얻어가는 것도 훨씬 더 많을 거야. 자, 두 번째는 문제를 보는 방식을 한번 바꿔. 단순하게 그 문제를 볼 때 맞았냐 틀렸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많이 이해했나. 그 문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 문제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뭐고 그 문제에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냈는가. 왜냐면 어차피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표현법이라던가 출제 구조라던가 그 다음에 조건식의 해석은 다양하지 않거든. 그 다양하지 않은 것들을 조합해서 평가원은 새롭게 느끼도록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디테일한 면들을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가잖아? 그러면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낸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완벽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뭐랬으니 평가원은 최근에 내는 테마가 집중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자, 이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 3개월 뒤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수능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올릴 거거든. 쌤 강의도 마찬가지로 올리고 구독해 두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야.